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20패 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회차는 최소 4등 이상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많이 드는 회차고 그만큼 열심히 분석을 해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항상 쉽고 재미있게 분석 내용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프로토 구매를 안 하고 있어서 골 때리는 TV 밴드의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프로토 공유하시는 것들 그리고 토론방에서 대화하시는 것들 구경만 하다가 오랜만에 레바논 언더, 타지키스페, 모로코 헨승 요렇게 저배당 3.5배를 구매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적중을 하면서 이번 주 승무패 구매 자금 확보에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3.5배 먹은 게 자랑이냐 하면서 또 악플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뭐 그런 분들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바로 차단해 버립니다. 유튜브 축구토토 최다 구독 채널에 짬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토요일 밤 8시 30분 요르단 대 대한민국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니까 가족들과 토요일 밤 다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 외치면서 축구 경기 즐기셨으면 좋겠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 수주리기 영상을 올려드렸고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리본 올려드렸으니까 최종 픽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를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요 대 라스팔마. 자, 우선 지난 맞대결 당시에 라요가 그 힘들다는 라스팔마 원정을 가서 페널티킥 한 방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물론 라스팔마의 페널티킥도 있었지만 날려먹으면서 무승부의 기회를 날려버렸죠. 그리고 원정팀 라스팔마는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은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 라요 홈 기준 3승 2무를 기록 중으로 라요가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라요 사이드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라요의 주축 미들 자원인 파세시스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라요로서는 가장 큰 손실로 보이는 상황이고 라스팔마는 아라우오 선수와 사울코코 주축 수비 자원들의 결장이 크다라고 보이고 지난 비아레알과의 경기 결과 복귀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3대 0으로 라스팔마가 승리를 했지만 그렇게 엄청 잘한 경기가 아니었다. 기대 득점 값도 굉장히 낮았었는데 3골이나 기록을 했던 건 확실히 라스팔마의 홈발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라요를 상대로 승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라요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 자, 양팀 모두 지금 주축 수비 자원들의 결장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아레알도 비아레알이지만 마요르카의 경우는 주축 수비 자원들이 줄부상이죠. 곤잘레스, 하우메 코스타, 파블로 마페오, 발리엔트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로테이션 자원인 반더 헤이덴 선수나 다비드 로페즈 선수도 주중 컵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비적으로 양팀 모두 손실이 크다라고 보이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 마요르카는 무리키 선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폼이 좋은 사일라린 선수의 한 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비아레알의 경우는 제라드 모레노, 호세 모랄레스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세를로스 선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마무리는 확실히 비아레알이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록만 보더라도 비아레알의 골 전환율이 마요르카보다 4%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수비는 갭 안 났지만 공격에서는 확실히 비아레알이 우세하다라고 보이고 마요르카는 주중 원정 컵 경기를 치르고 또 원정 경기를 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비아레알이 최소 무승부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실점이 2배나 증가하는 마요르카를 상대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비아레알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아레알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22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승무패 2번 경기에서 5회 연속 무승부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AS 로마 대 엘라스.
AS 로마는 주중에 무리뉴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감독직에서 잘리면서 AS 로마를 떠났죠. 그리고 AS 로마의 레전드 데로시 선수를 감독으로 바로 선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데로시 선수라는 게 입에 붙을 정도로 감독 경력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AS 로마 감독을 맡게 됐네요. 약간 수원 삼성의 염기훈 선수가 감독을 맡는 거랑 비슷한 상황 같은데 어쨌든 뭐 데로시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곧바로 훈련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생각보다 무리뉴 감독이 잘리면서 초상집 분위기일 것 같았는데 의외로 훈련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루카쿠 선수와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디발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쉬운 건 주전 수비수 만치니 선수와 주전 미드필더 크리스탄테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엘라스의 경우는 지난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역시나 밀란 주리치 선수의 대갈박 헤딩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밀란 주리치 맞박에 택배 크로스를 넣어준 선수가 바로 온드레이 두다 선수였습니다. 지난 AS 로마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할 때도 선제골을 기록했던 온드레이 두다 선수이고 엘라스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 그리고 팀 내에서 가장 공격 찬스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온드레이 두다 선수인데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에서 득점력이 홈보다 떨어지는 상황인데 득점 찬스가 뭐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AS 로마의 만치니, 크리스탄테 선수의 공백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기록만 비교해봐도 AS 로마의 골 전환율이 13%로 엘라스보다 5%더 높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헤딩골 역시 AS 로마가 4골이나 더 많고 수비적으로도 엘라스의 수비 실책 지표가 높고 이번 시즌 퇴장 횟수도 엘라스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서 AS 로마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고 감독 교체빨에 홈빨까지 있어서 저는 무난하게 AS 로마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발렌시아 대 빌바오. 자, 우선 맞대결 전적에서 컵 경기를 제외하고 발렌시아 기준 5무 2패를 기록 중으로 상성적인 측면에서는 발렌시아가 약간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최근 발렌시아의 측면 자원인 디에고 로페즈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RC 셀타와의 주중 컵 경기에서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으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기복이 좀 있는 선수다라고 보였고 최근 양 팀의 경기력 대비 빌바오의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린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주중 컵 경기에서 빌바오는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돌리면서 승리까지 했지만 발렌시아는 주축 자원들인 휴고드로, 페페루, 파울리스타, 코레이아 같은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 손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 홈에서 패배까지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 빌바오가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빌바오는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가 국대 차출로 빠져있긴 하지만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렌게르 선수가 그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고 최근 발렌시아와의 맞대결에서 베렌게르 선수의 후반 로즈타임 극장골로 무승부를 기록했던 좋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빌바오 사이드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패턴적으로도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고 빌바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무승부가 나와야 되는 경기라는 점 또한 22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축구토토 승무패 4번 경기에서 6회 연속으로 최다 연속 정배 결과가 출현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발렌시아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오사수나 대 헤타페. 저는 솔직히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헤타페의 이번 시즌 공격력이 굉장히 좋고 특히 대갈박에서 불을 뿜으면서 헤딩골이 굉장히 많은 헤타페라서 오사수나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헤타페의 주전 공격 자원인 라타사 선수 그리고 제이미 마타 선수 역시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위날 선수와 그린우드 선수가 선발 출전하게 될 텐데 그린우드 선수는 뭐 최근에 많이 출전을 했지만 위날 선수는 이번 시즌 한 경기밖에 뛰지 않았었기 때문에 에이스 공격 자원인 마요랄 선수와의 조합이 잘 맞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크다라고 느껴지는 건 역시나 헤타페는 퇴장이 문제다. 넵다페의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 시즌 벌써 8장의 레드카드를 받은 헤타페이기 때문에 레드카드를 항상 염두를 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맞대결 전적에서 오사수나 기준 1승 4무 5패로 상성적으로 열세인 점과 주중 컵 경기를 헤타페보다 하루 늦게 치른 오사수나라는 점, 그리고 오사수나는 퇴장자가 나오면서 체력적으로 더 힘든 경기를 펼쳤었다라는 점에서 오사수나의 승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다라는 점과 헤타페는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엠폴리 대 AC 몬차.
자, 엠폴리는 이번 시즌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지고 있습니다. 20경기 11득점으로 세리에 득점 꼴찌를 기록 중이고 이번 경기에는 주전 공격 자원인 칸셀리에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엠폴리의 승리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AC 몬차의 경우는 갈라르디니 선수의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고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콜파니 선수가 지난 엠폴리와의 맞대결에서 발로 한 골, 맞박으로 한 골,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으로는 AC 몬차의 좋은 장면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AC 몬차의 아쉬운 점은 주전 수비자원인 비린델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골키퍼인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솔렌티노 골키퍼가 출전을 하면서 프로시노의 2골, 인터밀란의 5골을 처먹히면서 2경기 만에 7골을 먹혔다는 사실에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여서 무승부 정도는 좀 깔고 가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AC 몬차의 정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엠폴리 쪽 사이드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홈에서 6경기 동안 승리도 없고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엠폴리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구매 금액이 좀 오버가 돼서 엠폴리의 단통 패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자, 투표율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경기 이변을 선택할 수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에서 이번 시즌 9경기 동안 22골 4실점밖에 하지 않은 레알 마드리드인데 원정팀 알메리아는 원정 10경기에서 9골 25실점을 기록 중이죠. 물론 지난 회차에서 지로나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변을 보여주긴 했지만 알메리아 홈 경기였다라는 점과 기본적으로 슈팅 숫자를 굉장히 많이 알메리아가 기록을 했는데 결과는 0대0 무승부였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서의 문제점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라리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벨링엄 선수가 있고 경기당 슈팅 횟수가 라리가 2위를 기록 중인 호드리고 선수도 있고 라리가 도움 1위를 기록 중인 토니 크로스 선수도 있죠. 여기에 대갈빵 능력이 좋은 호셀루 선수가 주중 컵 경기 후반에 교체 출전하면서 헤딩 득점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수 기본 능력치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다라는 점, 레알 마드리드가 홈 경기 2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패턴적으로도 알메리아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배당적으로도 레알 마드리드 승리에 개똥 배당을 주면서 토사장이 절대 돈 안 뜯기겠다는 마인드를 보여줬다라는 점, 모든 우주의 기운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굳이 한 가지 의심할 만한 점을 뽑겠다면 AT 마드리드와의 컵 경기를 치르고 3일 만에 경기를 치른다라는 체력적인 부분을 뽑겠지만 사실상 벨링엄 2003년생, 카마빈가 2002년생, 비니시우스 2000년생, 호드리고 2001년생으로 죄다 맞박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 모드리치랑 토니 크로스 같은 형님들은 교체 출전을 시키면서 주중에 체력 안배를 했다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문제도 사실상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무난하게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US 레체 대 유벤투스. 자, 뭐 양팀의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 볼 때 역시나 US 레체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이변을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고 US 레체가 홈에서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하위권 팀들과의 대결이었거나 상위권 팀이긴 하지만 유벤투스보다는 낮은 순위의 팀들이었고 AC 밀란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던 라메크 반다 선수는 국대 차출로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니콜라 산소네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마무리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젠드레이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미들 자원인 함자라피아 선수도 국대 차출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홈 4경기 무패의 패턴은 이제 부러질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유벤투스는 최근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블라우비치 선수가 대갈박도 모자라서 이제 발로도 엄청난 골들을 터뜨려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 사스올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중거리 슛과 프리킥은 정말 미쳤다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US 레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지로나 대 세비야. 자, 지로나가 주전 수비 자원인 다비드 로페즈 선수가 결장하고 주전 미드필더인 앙헬 가르시아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이번 시즌 워낙 공격력이 좋은 지로나이기 때문에 지로나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 2.3득점, 골 전환율이 무려 18%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경기당 찬스 메이킹 횟수가 3.3회로 왜 지로나가 현재 리그 1위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로나는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구티에레즈 선수가 공격 시에 굉장히 높게 올라와 주면서 상대 진영을 흔들어 놓고 그 빈 공간을 이용해 공격수들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재 지로나 결장자로서는 경기의 판세가 뒤바뀔 만한 결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팀 세비야의 경우는 그나마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전 공격수인 엔네시리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전 수비 자원인 네마냐 구데이 선수는 부상으로 빠져 있고 라모스 선수는 주중 컵 경기에서 헤타페를 상대로 헤딩골을 멋지게 기록을 했지만 수비에서도 대갈박으로 실수를 하면서 상대팀에게 완벽한 찬스를 내주면서 실점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현재 주전 골키퍼인 디미트로비치 선수와 닐란드 골키퍼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무난하게 지로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